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도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옛날 어르신들 말씀 듣거나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분명히 번듯한 직업이 있어요. 월급도 받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하던가 돈을 버는데 오질 않아요. 집에 돈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생활비는 아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라는 관념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사실 지난주 말미에 영화계 다 그랬다. 옛날 영화하는 사람들은 다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부터 오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영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제 얘기인 것 같았어요. 돈이 와서 벌긴 하는데 왜 집을 갖고 오지를 않을까? 잠깐만. 지금 선생님의 본인 얘기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다면 혹시 소녀가장 출신이죠. 아직도 소녀가장이고. 아이고. 예. 안으로는 늙고 병든 가장을 봉양하며 밖에서는 앵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 이영미입니다. 네. 할 말을 잃으셨죠? 저 잠깐 묵념했었습니다. 네. 제가 금순인가 봐요. 건강 봐서는. 그렇군요. 아직 금순이를 못 찾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은 분명히 그런 관념이 있었다는 겁니까? 관념이 있었다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20세기의 영화나 뭐 살아왔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요. 네. 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늘 없어요. 네, 아버지가 집에 없어요. 늘 보면 돈 벌러 간다고 사라지고 어디론가 없어져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 여자가 애들 다 서너씩 껴안고서 어쨌든 먹고 사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고요. 거기에 적응하지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옛날의 공동체는 다 부서졌고 네. 세상은 막 변하는데 뭔가 변할 때 남자들은 뭘 꼭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대충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대충 못 사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고를 치거나 돈 벌러 나가서 다 들어먹거나 그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신성일, 최무령 이런 당대 초 슈퍼스타들도 그랬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남궁원 이런 분들이 어쨌든 미국 가서 그렇게 착실하게 산 거 참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에 출연만 하면 되는데 괜히 감독 맡았고 그렇죠. 제작했다가 예, 들어먹고. 대부분 들어먹고 그리고 네. 이제 이혼하고 뭐 네.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우울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다 특정한 직업군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절대로 네. 아니니 또 나중에 무슨 명예훼손으로 거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봉조의 노래들 네. 이야기를 하면서 60년대 초반에 손석구 스타일의 그 깨끗 명랑 반듯한 분위기가 한풀 꺾인다. 64년에. 네. 그것이 이제 김승호 영화에서 청춘 영화로 꺾이는 것, 신영균에서 신성일로 꺾이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드디어 이때부터 단조 스탠다드 팝이라고 제가 흔히 부르고 있는 즉 한국 가요풍 할 때 딱 떠오르는 그런 단조풍의 노래 있죠. 예. 트로트 말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노래가 정립되는 게 바로 요때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떠났다는 말 없이 현미의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여전히 좀 남아있는 흑인적인 블루지한 분위기를 싹 걷어내고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삼박자를 딱 결합시키면 딱 이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현미의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은 얼굴. 64년 곡이고 이봉조 작곡입니다. 예, 듣고 오겠습니다.
울어도 보이는 곳은 초라한 격조가 높아요, 정말. 예. 좋아요. 예.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한 노래여서 항상 옛날 노래를 들을 때는 그 연세가 드셔서 다시 녹음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아무래도 뭐 연주가 매끈해지고 좀 새로운 연주가 들어가고 네. 또 녹음 기술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만 초기에 불렀던 노래만큼 감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늘 보면. 그러니까 그게, 소리가 일단 젊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편곡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그 노래에 긴장감이 있다고 할까요? 네. 굉장히 공들여서 부른 긴장감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뒤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부를 때는 그거를 좀 더 다르게 불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새로운 기교를 넣거나 새로운 편곡을 해서 이제 처음의 느낌을 자꾸 없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주 초기의 느낌이 나는 거의 첫 그 오리지널 버전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아주 정말 좋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정말 공들여서 부르고 마치 그 첫사랑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예, 순수한 열정이 가득 담겨 있는. 네, 특히 가사도 여기서 그 허황한 거리마다 뭐 이럴 때 느낌이 그냥 정말 왜 명동이나 이런 거리에서 쫙 밤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비어 있고 거기를 네.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죠. 음악적으로도 콤비였고 실생활에서도 콤비였던 그렇습니다. 이런 시절에 네. 정말 좋았던 시절에 현미, 이봉조 씨. 네, 지금 64년 곡만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듣고 있는 건데 네네. 다 히트한 거잖아요. 그렇군요. 또 이제 1년 동안 몇 곡을 히트했다는 겁니까? 이야. 이봉조의 작품이. 그러고 보니까 근데 오늘 참 소개할 곡들이 많군요.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노래를 들어보면은요, 블루스적인 리듬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50년대가 블루스적인 리듬으로 잔자 이런 게 이제 안착하는 시대였다면 네. 앞으로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 미국의 흑인적인 분위기를 내는 그런 노래들을 새롭게 안착시킨 방식이 이제 그 이봉조의 방식이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보고 싶은 얼굴 같은 것은 그런 식의 흑인 느낌을 잠깐 걷어내고 그러면서 왈츠에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왈츠 리듬을 결합시키고 나니까 네. 이거는 장세정의 고향초나 김성태의 가곡 동심초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노래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하. 한 90년대 초반, 80년대까지 어느 세대, 어느 계층을 불문하고서 다 부담 없이 다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가 딱 이 스타일의 노래예요. 그런 거군요. 80년대 민중가요가 다 이 스타일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편한 거예요. 네. 이 노래들이. 아니, 거꾸로죠. 이게 편하니까 80년대 민중가요가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 것일 수 있어요. 네. 초기에는 훨씬 더 포크적이었는데 8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스탠다드 팝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남자 노래 하나를 더 들어볼까요? 다소 격정적인 슬픈 절정부가 있고 그리고 칠음계의 안정된 선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선율은 별로 어렵지 않게 순차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최희준의 종점 1969년 곡이고 역시 이봉조 작곡 유호 작사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사랑할 땐 한없이 즐거웠고 버림을 받았을 땐 끝없이 서러웠다. 왜 청춘이 한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비장한 노래였습니다. 아이고 참 예. 자, 정말 우리한테는 익숙한 스타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 세대 전 계층의 고른 호소력을 발휘한 6, 7, 80년대를 휘어잡은 스타일입니다. 네. 패티김의 초호, 최희준의 길 잃은 철새, 이미숙의 진정남 몰랐네, 네네. 송창식의 상하의 노래, 아, 그렇죠? 4월과 5월의 옛사랑, 옛사랑. 고요하고 네. 어두운 네. 밤이, 마이너. 양희은 노래에서도 내 님의 사랑은 철새 따라 흘러간다. 그렇군요. 이런 노래들. 네. 조용필의 꽃순이를 아시나요? 정의란 무엇인가? 아 이런 것들.
혹은 이선희의 심지어 알고 싶어요까지. 따다라라란 띠라란. 그렇군요. 예. 게다가 단조의 군가들 예컨대 전선을 간다 같은 노래. 높은 산 깊은 골 광막한 그렇죠. 산하 이거요? 예. 네. 뭐 무슨 박시춘의 전우야 잘 자라 혹은 전선야곡 신세영의 우리 50년대 들었던 노래들. 속도를 좀 빨리 하면 군가처럼 되거나 아니면 태진아나 송대관 노래처럼 되거나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이렇게 가거나.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80년대 민중가요의 뿌리가 여기라는 걸 그냥 음악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겠죠. 사랑도 명예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군가하고 되게 비슷한 거고요. 네. 혹은 뭐 타는 목마름으로 내 머리는 너를 잊은지. 혹은 뭐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정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다 이런 분위기의 노래예요. 그렇군요. 다. 예. 뭐 소라 네. 푸르른 소라 이런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석구가 완성했었던 나 하나의 사랑, 청실홍실 이런 분위기와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네. 노래였던 거죠. 이걸 제가 대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봉조 스타일의 노래를 김인배도 짓고 심지어 손목인도 지었다. 60년대 중반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스타일의 노래 있죠. 보고 싶은 얼굴 같은 스타일의 노래를 박춘석도 짓고 뭐 딴 사람도 짓고 김인배도 짓고 네. 다 지어요. 다. 그랬군요. 심지어 손석구까지도 이 스타일을 나중에는 짓게 됩니다. 그렇군요. 한번 오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남과 부. 우리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만 원래 네. 제목은 남과 북이고요. 63년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였어요. 원래 오리지널 가수는 곽순옥이라는 가수였는데요. 지금 그 음반을 좀 음원을 찾기가 힘드네요. 패티김의 목소리로 다시 듣겠습니다. 최무룡 주연의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신영균이 나와요.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 신영균이 더 멋있어요. 거기서 맞아요. 최무룡보다. 최무룡은 국군 장교고 예, 신영균은 북에서 내려온 장교예요. 더 멋있었어요. 더 멋있어요. 그거 왜 방공빵 안 걸렸나 몰라. 저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 종북이라고 몰아붙이세요. 예. 듣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에 빛나는 이 영화를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네.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볼 수 있는 센 심파예요. 네. 마지막 부분이 영화가 좀 없어졌어요. 필름이.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약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하여튼 마지막엔 다 죽는 게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남과 북의 두 남자가 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운사 선생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그리고 영화계에 남긴 족적, 특히 이제 라디오 드라마에 나중에 TV로도 좀 나옵니다만 그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조남사, 한운사, 그렇죠. 예, 양사, 예, 대단한 분들이었죠. 60년대는 한운사의 시대였다라고 본인 입으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남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의 예술호는 막내 아들인 한상원 씨를 통해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한상원. 네. 이건 한운사 작품의 라디오 드라마였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까 보고 싶은 얼굴이 64년 작품이었잖아요. 네. 맨발의 청춘도. 이 작품은 라디오 드라마로 나왔을 때 지금 이 주제가를 그냥 썼거든요. 63년 작품이에요. 네. 1년 앞서요. 근데 작곡가가 누구냐? 박춘석이에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박춘석이든 이봉조도 그냥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스타일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제일 잘 먹히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격조 있어. 나는 좀 트로트가 좀 싫어.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잘 먹히는, 넓게 먹히는 이런 스타일이었던 셈입니다. 제가 박준석 선생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래서 좋아합니다. 이것저것이 다 되는 사람.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예.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왜 제가 몇 주 전에 손석구스러운 작품을 만들었던 요 같은 시대의 네. 작품을 들려드렸었잖아요. 네. 다양한 게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스타일을 주류의 스타일을 쭉 밀고 나가는 힘을 갖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트로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자와 남진의 노래를 만들 때 네. 그것이 훨씬 더 잘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이런 노래의 상당수가 드라마 주제가였고요. 네. 일부는 영화 주제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의 유행을 주도한 힘 중에 하나가 사실은 드라마와 영화였다라는 네.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방송국이 선택했다.
예. 그러니까 좀 방송국이 트로트를 가지고 드라마 주제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고상한 노래, 그러면서도 대중한테 먹히는 격정이 있는 노래, 이런 것을 선택한 것이 이런 스타일로 이제 주조가 되게 된 셈입니다. 네. 이런 음악을 클래식에서도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쓰면은 가곡,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유행가스럽다 그래요. 아. 잘 안 쓰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정세문 작곡의 김소월 시각고 만든 노래 중에 옛이야기란 노래 혹시 아세요? 고요하고 어두운 밤이 네네. 오면은 어스레한 등불에 밤이 오면은 그렇습니다. 딱 유행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음악으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음악으로 된 가곡, 그러나 유행가로 더 인기를 끈 가곡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년대 많이 불렸던 노래인데요. 윤현선의 얼굴입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가곡이었다니. 가곡이에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이게 가곡이었습니다. 네, 신봉석 작사, 신귀복 작곡. 이분이 여대생, 그러니까 대학생의 몸으로 저기 윤현선 노래 네. 부르신 분이요. 이 네. 노래를 꼭 부르고 싶어서 원래 수줍은 그런 그 얌전한 학생이었는데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어서 찾아갔대요. 정말 작곡자한테. 그래갖고는 어머나. 선생님 부르고 싶습니다 해갖고는 허락을 받아온 얻어냈다.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왜 부르고 싶었을까요? 이게 꽤 고상하지만 유행가스러웠기 때문인 거죠. 그렇겠네요. 바로 지금 그 노래 스타일, 남과부, 보고 싶은 얼굴, 종점, 그 스타일이에요. 사실, 가시밭에 한 송이 핀 백합화, 이런 노래나, 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이런 초기 가곡들 있잖아요. 네네. 별로 안 달라요. 뭐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떠나간다. 음악적으로 단순하다는 점은 똑같아요. 단지 단조예요. 아하. 네, 단지 단조예요. 근데 단조가 되면서 단순한 단조가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순차적으로 선율이 왔다 갔다 하면 딱 이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화성 단순하고 선율 단순하고. 네. 그러면서 이걸 화려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제 유행가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기록윤, 박춘석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박춘석의 화려한 노래로 우리가 꼭 안 들으면 안 되는 노래가 패팀의 초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합니다. 손병희 씨 네. 좋아하는 노래. 네. 들어보죠. 듣고 오겠습니다. 초우. 하프 죽여요. 네. 처음부터 그냥 우르르르 계속 쓰네요, 하프를. 네. 아, 이게 너무도 사랑했게 할 때, 네,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사랑할 때, 현악으로 짜짜짜짜짜. 바이올린으로 예. 창창창창창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걸 제가 어렸을 때 박준석 선생이 예. 검은 선글라스 이런 거 끼고 예. 나와서 피아노 한 대로만 반주하면서 그 패티김 선생의 노래 부르시는데 이 부분을 피아노로 꽝꽝꽝 치는 거예요. 꽝꽝꽝꽝. 너무나 할 때부터 빰빰빰빰빰빰 하는데 꽝꽝꽝꽝꽝. 그 전까지는 그 나긋나긋하게 풀다가 와, 그 박력, 그 극적인 느낌 예. 정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맥스 부분이 되게 멋있어요. 네. 이 노래에서는. 네. 처음에 고독이 몸부림칠 때에서 사람들이 가사에서 넘어가다가 네. 나중에 그 너무나 사랑했기의 부분에서 손이라도 다 깜빡 넘어가게 되죠. 네. 그 패티김의 자서전에는 미국 가기 전에 취입해놓고 갔다. 나중에 아버니가 이 노래가 히트가 돼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음반으로 남아있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영화 주제가로, 그러니까 녹음을 했더라도 영화 주제가로 66년에 그 초우라는 영화 주제가로 박춘석이 쓰면서부터 유명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초우는 문희와 신성일 주연의 그리고 정진우 감독의 아주 새로운 감각의 청춘물 멜로 영화였어요. 그 외교관집 외교관집의 식모가 네. 그 주인집에서 좀 버린 너무 많다 얘. 그것도 프랑스 외교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줬어요. 양산하고 네.
그 프랑스제 레인코트를 레인코트요? 받았어요. 네. 그거를 딱 입고 나선 거예요. 프랑스제로 도배 명동거리를 딱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외교관 딸이라고 속여요. 아이고. 네. 어느 집 교수세요? 뭐 거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네, 외교관 집 딸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탁 차를 몰고 나오는 신성일 부잣집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카서비스 센터 직원이에요. 가서 똑같은 네, 똑같은 예.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서로 결혼을 통해서 뭔가 이제 소위 봉을 잡으려고 하는 사랑을 했으나 양쪽을 속이게 되어 있는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화면을 만들 때 무슨 쉘브로의 우산처럼 막 그 우산 왔다 갔다 하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위 꼭대기에서 찍는 거, 네네네. 육교 위에서. 예. 그런 거 막 찍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굉장히 영상이 새롭다는 평을 받았던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웃기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쨌든 패티김은 중학생 시절에 덕성 중고등 대학 주최 국악 콩쿠르에서 1등상을 받을 정도로 목청이 기본적으로 이제 국악으로 낚여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58년에 중앙역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김영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화양흥업이라고 하는 그 미팔군 반무대에 이제 시오를 납품하는 업자죠. 지금으로 따지면 SM에 비견될 만한 그렇죠. 큰 거의 곳이었습니다. 정도. 굉장히 큰 네. 곳이에요. 거기서 그 매니김의 아내가 단장의 미아리 곡을 불렀던 이혜연이라는 가수인데 꽤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 식민시대 말기부터 활동을 했었던 네. 이분하고 듀오로 린다 김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기록윤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니김이 경성 치전 출신이거든요. 서울대 치대. 서울대 치대. 네네네. 예, 바로 후배가 기록윤이에요. 만났겠네. 네. 네. 그랬을 수 있어요. 네. 59년에 패티김으로 예명을 바꾸고 네. 60년에 조선호텔 전속 가수가 되고 그게 되게 힘든 거였대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60년에 일본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NHK 무대에 서면서 일본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동남아를 돌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가겠다가 마음을 먹고 가서 자니 카슨 투나잇 쇼 같은데 8번 출연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니 카슨 쇼는 대단히 유명한 쇼죠. 쇼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8번 정도 나갔으면은 굉장히 잘 나간 거긴 하지만 김시스터즈하고 비교해서는 택도 없는 수준. 택도 없는. 네, 택도 네.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의 아주 중심부까지 들어가지는 못한 네. 신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냥 온 거죠. 어머니가 아파서 네. 와서 이제 집안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박춘석 참 대단한 사람이죠. 네. 이런 예. 걸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이고. 이봉조스럽게도 짓고 손석구스럽게도 짓고 심지어 손목인이나 박시춘스럽게도 짓는 게 다 가능해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의 천재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 박춘석 타계하고 난 다음에 그 이런 옛날 음악을 연구하고 대중음악 연구하는 이준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준희 씨. 예, 네. 굉장히 재밌는 말을 썼어요. 이 시대에 많은 작곡가들이 있었다. 하지만 좌패티 우미자 해본 사람은 박춘석밖에 없다. 예? 좌패티, 이미자와 패티김을 패티김을- 다 거느리고 있어 본 사람은 박춘석밖에 없다. 오, 그렇군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남진과 나훈아는 동시에 거느리고 있었다거나. 그렇죠. 아니, 예. 근데 그건 같은 장르잖아요. 그게 가능한데. 나훈아랑 조용필을 같이 거느리고.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 엄청난, 예. 예. 좌패티 우미자 해본 사람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약간 트로트적인 청승기를 좀 섞어볼까요? 아까 그럴까요? 우미자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네. 이미자의 서울이여 안녕 1968년 박춘석 작곡의 곡이고요. 역시 한은사의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가였습니다. 듣겠습니다. 안녕 안녕 서울이여 안녕 그리운 님 찾아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세요. 이미자 선생님. 굉장해요. 그냥 처음에 안녕 하는 부분에서 그냥 한숨이 팍 나오면서 어휴. 사실 이게 어렸을 땐 이 청승기가 진짜 싫었는데. 네, 맞아요. 뭐 그렇죠? 저러냐 그랬거든요. 또야. 말없이 건네주 이런 거 얼마나 쿨하고 좋니 그렇지.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네.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가였고요. 이 노래가 사실 오음계가 아니거든요. 칠음계를 멀쩡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트로트기가 나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선율에서 약간 오음계를 연상시키는 선율들이 있어요. 예컨대 안녕 하는 미라 토시라 네.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혹은 뭐
무슨 시밀의 도시 이런 네, 부분들이요. 라라라라라. 예, 근데 시밀의 도시에서 레를 싹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미도시 이렇게 하면 완전 트로트가 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레하고 솔을 경과음으로 써버리고 중요하게 안 쓰니까 네. 그 레의 비중이 약해지고 솔의 비중이 약해지면은 완전히 라시도미파의 트로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게다가 이미자의 가창이 워낙 트로트적인 청승기를 확 풍기고 있으니까 그냥 노래 들으면은 이게 트로트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사실은 일반적인 보통의 정통 트로트에 비해서는 이건 트로트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단조 스탠다드 팝이라고 해야 돼요. 요즘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나오면 트로트라 그래요. 요즘은. 맞아. 이미자 선생님께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웨이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트로트기가 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저는 고요 한 반, 거룩 한 반 부르는 거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네, 트로트기가 나요. 아이고. 저기 시골 여선생님이 부르는 것 같아요. 전혀 패티김 느낌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여한영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이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단조 스탠다드 팝이 트로트와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조 트로트의 경험 때문에 단조 스탠다드 팝이 더 확실하게 빨리 자리를 잡은 것일 수도 있다. 네. 즉 단조 트로트의 라시도미파에서 레와 솔을 채워 넣으면서 단조 스탠다드 팝으로 이행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네.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음악적 흐름으로 보자면. 네. 그래서 이렇게 박춘석과 이봉조가 만들어 놓은 흐름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작곡가들이 막 합류를 하는 양상이 보입니다. 네. 이번엔 기록윤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60년대 후반 거의 말의 곡인데요. 패티김의 9월의 노래, 기록윤 작사 작곡입니다. 9월의 노래 듣습니다.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꽃잎이 지는 소리 꽃잎이 피는 소리 가로수에 누님한테 졌어요. 이런 느낌. 아주 무장해제를 시키는군요. 아주 그 소리를 뻥뻥 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하게 기운 다 빼고 그러나 긴장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부분을 가잖아요. 패티김. 정말 당대 그야말로 뭐라 그러나 최고의 가수. 최고의 네. 자기 절제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세련된 외모하며 좀 스타. 예, 우리나라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분. 약간은 꺾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패티 페이지를 종용했기 때문에 패티를 예명으로 했었던 네, 기록은 도도하기 이를 데 없는 투도도라고 불렸던 당시에. 투도도? 너무 도도하다는 얘기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의 도도가 더 있는 거죠. 누굽니까? 김지미. 김지미와 패티김 쌍벽을 이루는 투도도였대요. 60년대 후반에. 도도할 만하죠. 그럼요. 예.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정말, 예. 아니, 근데 기록윤 선생님께서는 이 멋진 여자를 네. 앞에 두고서 왜 이렇게 술만 드시고 도박하고, 그냥 그래갖고는 그래가지고. 잘리고 그래요, 정말. 어쨌든 일본에서 네. 돌아와서 패티김과 만난 기록윤이 바로 지금 이 단조 스탠다드 팝 흐름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기록윤에 대해서는 몇 주 후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다시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때 네. 이제 패티김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패티김하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혜은이하고 만나서 혜은이의 최고의 전성시대를 다시 기록윤이 만들게 네. 됐죠. 네네. 80년대 초반까지. 이제 네. 여러 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조 스탠다드 팝 이야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여기서 그치고요. 기록윤까지 들었는데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심지어 손석구조차도 자신의 스타일이 완전히 확립된 손석구조차도 60년대 말이 되면 이 흐름에 합류합니다. 이미자의 사랑했는데 1969년 곡입니다. 이 노래가 손석구 선생 곡이에요? 네, 손석구 같지 않죠? 무슨 기록윤 같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랑했는데 손석구 작사, 손석구 작곡. 예. 저는 이미자 선생의 곡 중에 좀 독특한 분위기가 좀 다른 그렇죠. 분위기다. 다른 분위기였죠. 듣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이미자스럽지 않은 그렇죠. 그러나 이미자스러운 곡. 네. 그러면서 손석구스럽지는 더더욱 않은. 이거 박춘석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손석구예요? 우리 야. 애인은 올드미스, 우리 애는 얼른 내 사랑 주리아는. 네. 어떻게 이게 손석구냐고요? 정말 이게 대가들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감상한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세라고 하는 건 이 대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대세가 흘러가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합류를 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한 건데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한 시대에 이 스타일 뜬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유행 쫓아가는 건 대중추수 아니냐. 네. 근데 그거는 대중추수가 대중예술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중추수가 나쁜 것이 아니고 네. 대중예술은 대중추수를 해야만 사는 종류의 예술입니다. 그거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본질이기 그게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대중문화를 선도한다 뭐 이런 표현이 얼마나 건방진 얘기인가. 반발짝 선도하는 거예요. 반발짝. 예, 반발짝 조금 선도하는 거고 아하. 그 다음에는 그 스타일을 쭉 같이 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빨리 거기서부터 그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진입을 하는 사람이 네. 그게 다시 리드가 되는 거죠. 또 멋있습니다.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읽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걸 여러 시대에 걸치면서 그걸 리드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냥 한 시대에 반짝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 시대에 여러 번의 변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한은서 선생 같이 60년대가 한운사의 시대였다고 스스로 말을 하시는 분들도 네. 제가 80이 그분 넘어서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70년대 초반쯤 돼서 MBC 방송사 저 복도 끝에서 안경 쓰고 키 쬐끄만 어떤 계집애 하나가 등장을 했어. 그리고 한운사의 시대는 끝났어. 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김수현이에요. 우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대가가 네. 50년대 후반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한 작품을 썼던 그 대가조차.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중예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깨끗해요. 어쩔 수 없다. 이건 시장의 선택이므로 대중들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시대는 가는 것이 나의 시대는 가는 것이다라고 깨끗하게 받아들여요. 많이 묻었다 아이가 뭐 이런 겁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이건 뭐 어느 운때 제가 맞은 거고요. 근데 이제 고급예술, 본격예술 쪽에서는 다른 게 거기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어차피 대중의 선택을 받아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네. 학교 권력도 들어가고 연출도 들어가고 이런 게 아하.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사기기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이 다른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대중예술은 좀 깨끗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중추수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좀 없다고 보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기획사의 힘이 아주 막강해져서 그렇죠. 예, 임의로 이렇게 시장을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대중예술 딴따라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순수예술 쪽에서는 바로 그 연출이라던가 권력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계속 밀고 나가고 거기에 각종 갑질과 비리와 뇌물과 뭐 이런 거 한다면은 오히려 이 대중예술 쪽이 더 네, 공정하지 좀 않은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물론 갑질하죠. 여기도 커지면 갑질하고요. 네네. 뭐 당연히 프로덕션 안에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시장의 흐름을 가고 있어요. 물론 시장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 받아들이면 도저히 안 되는 굉장히 의미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시장의 한계인 건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의 장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로 시작해서 드라마 얘기로 끝나버리는. 예. 드라마 얘기 또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 다음도 또 드라마 주제가요.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손석구가 아니고 김강섭이라고 하는 역시 방송사 악단장 하셨던 분인데요. 그렇죠. 그 가요 무대에서 오랫동안 그렇죠, 지휘하셨던 그렇죠. 예, 네. 바로 그분이에요. 네. 1970년 드라마 주제가의 주제곡입니다. 김상희의 빨간 선인장인데 윤형민이라고 윤혁민이라고 하는 분의 드라마였어요. 윤형민 작사, 김강석 작곡입니다. 역시 이것도 똑같은 단조 스탠다드 팝. 바로 그 흐름이라는 것을 바로 들으시면 그냥 알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었고 많이 배우고 하여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른 잎이 굴러도
찬바람이 불어와도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